여기 공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을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공은 공이 부딪힌 자국을 남긴 채 떨어집니다. 이번엔 벽 앞에 두 개의 틈이 있는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장애물로 수많은 공을 다시 던져봅니다. 두 개의 틈 사이를 통과한 공들은 당연히 벽에 선명한 두 줄의 줄무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두 줄로 나와야 할 공무늬가 여러 줄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입자로 존재하는 한 개의 공을 던진 후 그 공은 두 개의 다른 틈 중 한 곳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치 파동처럼 바뀌어서 두 곳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고 다시 벽에 다다라서 입자처럼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위해 진짜로 공들이 두 개의 틈에 다다랐을 때 파동처럼 바뀌는지 직접 관측기를 장애물 앞에 놓아서 관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개의 줄무늬를 만들어내던 공들이 다시 두 개의 줄무늬만 만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과학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직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비과학적인 현상 같지만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로 아주 작은 세계에서 말이죠. 이미 원자핵 주변을 도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전자를 벽에 쏴서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전자보다 몇천 배나 질량이 큰 원자라는 공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개의 줄무늬, 관측을 할 때는 두 개의 줄무늬가 나타났죠. 이러한 연구는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큰 물체까지 성공하였을까요? 지금은 원자 하나에서 원자 60여 개를 지나 생명체를 이루는 원자 2000개로 구성된 단백질을 던졌을 때에도 벽에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났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스케일을 점점 키워서 아주 작은 생명체를 던지면 과연 어떤 줄무늬가 나올까요? 두 줄? 아니면 여러 줄?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 바이러스의 원자 개수는 고작 만여 개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아메바 같은 미생물들도 적당한 조건만 갖춘 후에 두 개의 틈 사이로 수없이 많이 이 바이러스를 던지면 두 개의 줄무늬가 아닌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자 1개에서 2000개까지 성공하였는데 2000개에서 만여 개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자, 이 가까운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원자의 개수의 크기를 키워서 계속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게 성공을 하다가 갑자기 바이러스 같은 작은 생명체에서부터 줄무늬가 계속해서 두 개의 줄무늬만 나온다면 이건 좀 소름 돋겠죠. 무생물은 없는 생명체만이 갖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이 생명체는 무생물이 가질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기운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쪼개봐서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간에서 장기, 그리고 기관, 조직, 더 나아가 세포. 이제 세포를 쪼갤 차례죠. 하지만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쪼개도 생명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세포를 쪼개는 순간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게 됩니다. 세포를 쪼개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건 죽은 상태의 수많은 단백질과 유전 물질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죽은 물질들이 모여서 세포라는 작은 생명을 만들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40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0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루카라고 불리는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서 시작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수록 다양하고 큰 동물들에서 보다 작은 동물들이 되어가며 진화를 역행하여 복잡한 생명체에서 점점 단순한 다세포 생명체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 이전에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죽어있는 물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물질은 세포라는 작은 집을 만들어주는 설계도인 DNA와 그 설계도를 전달하는 RNA, 그리고 집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입니다. 이 세 녀석은 최소한 존재해야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초기 지구 조건에서 단백질과 이중나선을 이루는 DNA가 자연적으로 합성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굉장히 획기적인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속에 초기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수많은 고분자 화합물, 이를테면 유전 물질을 이루는 당과 라이보즈, 인삼염과 아미노산 등이 다량 발견이 된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원시지구 환경처럼 만든 실험실 환경에서도 RNA 정부 물질들을 한 번에 합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RNA 월드라는 가설이 많은 과학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데, DNA나 단백질 없이 RNA만으로도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말합니다. 바로 RNA가 합성이 되기만 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전달을 하는 DNA 역할을 하게 되며, 복제 과정 중 생긴 돌연변이로 간혹 RNA 가닥들이 스스로 붙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스스로 붙게 되면 3차원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모양을 갖는다는 뜻은 효소, 단백질처럼 모양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효소 라이보자임의 탄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RNA는 보다 안정적으로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에게 정보 저장 역할을 일임하고, 보다 다양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에게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남겨주고, 본인은 중간 매개체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생명체의 살아있음과 무생물의 죽음의 경계에 대해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고,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우주의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그 본질은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원에 대해 고민하고 삶에 대해 성찰하며 과학이라는 도구로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작은 평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과학분사 채널의 엑소였습니다.